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투기 세력, 작정 세력에 누가 당하나. 일단 1순위는 마지막 상투 잡은 사람입니다. 그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상투를 잡게 돼 있죠. 또 하나는 상투를 잡지 않더라도 무리한 대출이나 무리한 갭 투자. 중간에 이분들은 심지어 돈을 많이 법니다. 벌다가 망하는 거예요. 잠깐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들이고.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그 중에 반드시 전세자가 포함이 됩니다. 어떤 전세자인가 하면은 깡통 전세인데,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됩니다. 집값이 너무 붕 띄워지게 되면은 깡통 전세란, 그러니까 한 80% 정도 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아도 대출금 플러스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더 심각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실거래가 조작으로 간단히만 검색을 해봐도 지금 계속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투기 세력이 마지막으로 자기네들 걸 처분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막 끌어올리는 이 시기에 시세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시세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격을 따라서 뭐가 올라요? 전세값이 같이 오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만 올랐다가 집값만 떨어지게 되면은 뭐 매매자만 망하겠지만은 전세값이 같이 올라주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 전세값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가 불쌍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평생 전세로 사서 남 집값 상승하는 것만 구경하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간에라도 벌어봤죠. 나중에 망하겠지만 중간에라도 벌어봤으니까 그 기쁨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은 뭐 잠시지만은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잠시지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투기 세력, 공무원, 국토부 LH, 그 가운데 정치인들 끼고요, 건설사, 리츠펀드 쩐주들, 이런 거와 별도로 또 엑스트라한 그 뭐랄까 이제 사채 쪽 개별 투기 세력들 있죠. 스타 강사 끼고 하는 이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4년간 제대로 한 게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지금의 폭등은 투기 세력을 막지 못했고, 다이렉트 중과도 안 했고, 실거래, 거수거래, 뭐 최근에 또 뭐가 발의됐다고 하는데 그거 몰라요. 이거 뭐 국토부 자체가 단속을 안 하는데요. 실거래가 이 시세 조작에 대한 이런 법제도 개선의 내용은 대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태료나 혹은 뭐 처벌을 강하게 깜빡이 넣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단속이 안 되잖아, 그죠? 공수처처럼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토부나 LH를 관리할 뭔가 고위 공무원 수사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위 국토부, 고위 LH 수사처를 만들어서 걸리지 않은 실거래가 띄우기가 걸린 것보다 훨씬 많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교통이라든가 여러분이 뭐 선생님한테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걸린 것보다 안 걸린 게 더 많잖아요, 그죠? 탄간호를 같은 공무원과 정책 중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동산을 잡는 걸 실패하면요, 부동산의 폭등은 무조건 뭐로 이어지냐면은, 이 수식을 아셔야죠. 부동산의 폭등하면 전세도 오르지만 대출 금액도 늘어나게 되죠. 집값이 크니까 담보대출.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혹독한 금융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전세로 해서 여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된다거나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 사기도 많고요. 그래서 3분의 2 전세나 혹은 반전세 플러스 월세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전세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뭐 집값이 뭐 30% 떨어지겠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가량 하락할 거, 단기에도. 왜냐하면 너무 실거래가가 붕붕 뛰어나서 나중에 모릅니다. 50% 정도까지 떨어질 거 감안하고 전세값을 책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매가 무지하게 쏟아지게 되면 그 가격이, 매수세가 없어지면 그 가격은 뚝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은 뭐 내가 전세 자금 어쩌고 해서 내가 차라리 그 경매를 받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때가 되면은 그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만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뭐 일본과 다르다 어쩌다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확히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예. 사실 일본 집값의 버블을 꺼트린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고령화도 하는데 공급 폭탄이 있었는데, 이유는 근데 그때도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요. 일본 보면은 뭐
집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부족하겠죠. 비싸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고. 아무튼 지금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예. 보면 정말 90년대 폭락 직전까지도 인터뷰 내용들 보면 지금 우리가 한 내용과 똑같아요. 무슨 공급이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다가 문제가 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부 농객이나 기관이 규제 풀어서 공급을 주장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같이 망하자 그 얘기인데요. 규제 풀어 공급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얘네들이잖아요. 개발될 호재 지역 다 알아가지고 미리 투자해서. 정치인 요번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대충 걸러낸 거죠. 이제 잔챙이만 잡고 위에 왕건이들은 걸러낸 거죠. LH 국토부 다 꼬리 자르게 했고. 지금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 나라를 망치겠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게 안 고쳐진다고요? 방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진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요? 아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고라의 초창기 때부터, 문통 초창기 때부터 제가 아고라에 지적을 드리면 대문에 올라가고 했어요. 제 글이. 그때부터도 비판을 했었죠.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잔뜩 다육택자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일본처럼 대진 꼭 같이 된다는 법은 없죠. 그죠?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10년 만에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상황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후에 일어날 금융위기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상승 부러워하는 사람들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단히 오만합니다. 그 누가 시장의 고점을 어느 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품이고 우리가 매긴 가치보다 너무 그때 적정한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버핏이나 로저스나 그런 분들의 주식 투자를 하는 걸 봐도 고점까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예, 주식만 봐도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누가 맨 끝에 빠져나오고 누구는 상태에 걸리고 그걸 그 누가 알겠습니까? 대단히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팔아서 이득을 내도 이 아파트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한다. 그게 부럽냐? 뭐가 부러워요? 그런 식으로 투자는 상투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 2번은 자기가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니까 이들까지 제가 뭐라고 할 건 없고, 전세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세를 가지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조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걸려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넓고 좋은 집을, 그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전세가 무리해서 지금 집값의 70% 이상이나 80% 이상 고점이 만약에 내년이나 뭐 후년 정도라면은 내년에 거래량 싹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통 2년, 3년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결단을 좀 미리미리 내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